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친구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주도 5성급 호텔 수영장뷰. 인증샷 한 장.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 나는 왜 마침표. 그 짧은 세 글자. 나는 왜.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불행이 시작되는 건 또 이런 경험은요? 손주가 학교에서 1등 했다고 친구가 자랑을 합니다. 형제 중에 막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들 집 인테리어가 새로 바뀌었다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잠깐이라도 돌처럼 무거운 감정이 앉지 않았나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본능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본능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이름은 바로 대시 비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서재에서 한 노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교는 모든 불행의 어머니다.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도 카카오톡도 없던 시절의 말. 그런데 왜 이 말이 지금 우리 이야기처럼 들릴까요? 왜냐하면 비교는 도구가 달라져도 인간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비교 대상이 있으신가요? 더 잘나가는 형제, 더 건강한 친구, 더 성공한 옛 동료. 그 비교가 지금도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박정수. 65살.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단계 대시 주인공의 일상생.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에요. 공기업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전기 개통 기사로 시작해서 팀장, 부장을 거쳐 정년 퇴직을 했어요. 3년 전의 일이죠. 퇴직하던 날 동기들이 파티를 열어줬어요.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수 부장님, 32년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쁨인지 아쉬움인지 모를 눈물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켠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퇴직 후 첫 한 달은 그냥 쉬었어요. 아침 늦게 일어나고 아내랑 시장도 가고 낮잠도 자고 32년 만에 처음으로 월요일 아침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2달째부터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아파트 뒷산을 한 바퀴 돕니다. 40분 정도요. 오르막 내리막 앞에서 딱 좋아요. 집에 와서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 한 그릇 먹고 신문 한 장 읽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게 낙이 됐어요. 소박하죠?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이 생활이 좋았습니다. 출근 안 해도 되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어디서 뭘 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었어요. 그냥 내 삶이 내 것 같은 느낌. 32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 자유로움이 퇴직 후 첫 1년 동안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물었어요. 여보, 요즘 뭐가 그렇게 좋아요? 혼자 시실 웃고 있던데.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좋더라고. 사실 퇴직 전에는 늘 비교가 있었어요. 누구는 임원이 됐다더라. 누구는 연봉이 얼마라더라. 누구네 아파트 몇 평이라더라.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숨 쉬듯이.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그 비교의 틀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직급도 없고 연봉도 없고 승진도 없으니까 같이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게 처음에는 허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곧 알았습니다. 허전한 게 아니라 가벼운 거였다는. 도서관에서 읽는 책도 예전과 달랐어요. 회사 다닐 때는 주로 자기계발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책들이었는데 퇴직 후에는 그냥 읽고 싶은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소설도 읽고 기행문도 읽고 식물도감도 들여다봤어요. 아무도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은 도서관 창밖에 비가 오는데 책을 덮고 그냥 빗소리를 들었어요. 빗소리를 그냥 듣기 위해 앉아있어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퇴직 후 첫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과 비교할 일이 없었으니까. 2단계 대시 욕구 결핍의 등장.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퇴직한 지 딱 1년쯤 됐을 때 고등학교 동창 모임 연락이 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하는 모임이었어요. 오랜만이라 반가웠죠. 얼굴들이 많이 늙었지만 다들 정겨웠고 모임은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열렸어요. 13명이 모였는데 자리에 앉고 보니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이야기가 자꾸 한 친구한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민수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활발했던 친구였어요. 민수는 제가 퇴직하던 그 해에 작은 물류회사를 하나 인수했대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물류 특수가 터지면서 회사가 크게 됐다는 거예요. 직원이 1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고 작년에 물류 창고를 증축했대요. 그 자리에서 민수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 올 가을에 제주도에 집 하나 더 샀어.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쁘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고 질투심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뭔가 가슴 어딘가가 살짝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제주도에 집을 하나 더 샀다. 하나 더. 이미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있지? 아파트 하나, 퇴직금, 연금 조금.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 퇴직금 통장 잔액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퀴즈 타임. 큐.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비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1.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 때. 2. 남이 가진 것이 내 눈에 들어올 때. 3.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4.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정답. 2. 남이 가진 것이 내 눈에 들어올 때 대시 비교는 결핍이 아닌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3단계 대시 경계를 넘다.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처음엔 그냥 스치는 생각들이었어요. 아침에 뒷산을 걸으면서도 민수 생각을 했어요. 민수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저 나이에 직원 200명을 거느리다니.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을 먹으면서도 민수 와이프는 지금 어디서 밥 먹고 있을까? 제주도 집에서 바다 보며 먹고 있나?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으려고 해도 책이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집어들게 되고 민수 SNS 들어가 보고 골프 치는 사진, 해외여행 사진, 친목 모임 사진. 그러다 어느 날은 고등학교 동창들 SNS를 다 훑어보았습니다. 저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을 세어봤어요. 셋, 넷, 다섯. 그게 뭐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요즘 왜 자꾸 한숨을 쉬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한숨을 쉬고 있었다는 어느 순간부터 제 일상이 통째로 비교의 배경이 돼버린 거예요. 뒷산도, 된장국도, 도서관도 모든 것이 민수에 비하면 이라는 기준 아래 놓인 거죠. 비교는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일상 전체를 점령합니다. 4단계 대시 장애화돼가 몇 달이 지났을 저는 뒷산을 가지 않게 됐어요. 나가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서관도 안 갔고 그냥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아내한테 괜히 짜증을 냈어요. 아내가 어디 나갑시다고 하면 귀찮다고 했고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아무거나라고 아들 전화 왔을 때도 말이 없었어요. 잘 지내지? 별일 없어. 엄마 바꿔줄까?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가 저보다 잘 살아서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이유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비교 하나가 이 모든 걸 앗아간 거예요. 건강, 관계, 내 소중한 일상의 루틴. 1년 동안 저를 행복하게 해줬던 그 작은 것들. 된장국의 맛, 뒷산 오르막의 숨, 도서관의 조용함.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민수 하나 때문에 비교의 진짜 무서움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조용히 빼앗아 갑니다. 퀴즈 타임. 큐. 비교가 지속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1. 경제적 안정. 2. 지금 이 순간의 만족감. 3. 친구 관계. 4. 외모와 건강. 정답. 2. 지금 이 순간의 만족감 대시 쇼펜하우어는 현재의 행복이 비교로 가장 먼저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5단계 대시 새로운 정보 획득. 그러던 어느 오후였어요. 아내가 더 못 참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다 진짜 병 나겠어요. 좀 나가세요. 그래서 그냥 나갔습니다. 갈 곳은 도서관밖에 없었어요. 서가 사이를 아무 목적 없이 걷다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쇼펜하우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솔직히 철학책은 어렵잖아요. 평소엔 손도 안 댔을 책이에요. 근데 그날은 왠지 집어들었어요. 표지의 이 문장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까지 부러워하는 것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수. 제주도에 집 하나 더 샀다는 민수. 그 친구가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민수의 집만 봤지 민수의 걱정은 보지 않았어요. 직원 200명의 월급, 매달 나가는 임대료, 세금, 건강 문제, 거래처와의 갈등, 경기 침체 걱정, 아마도 잠 못 자는 밤들. 민수도 분명히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 텐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부족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인식의 왜곡에서 온다. 우리는 남의 것만 보고 내 속을 비교합니다. 남의 웃는 얼굴과 내 우울한 속마음을 비교해요. 남의 SNS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의 평범함을 비교합니다. 이 게임은 처음부터 불공평한 게임이에요.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전체를 보지 못하거든요. 겉면만 보입니다. 그 겉면과 내 속을 비교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상상력 때문이라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남의 삶을 실제보다 훨씬 화려하게 상상합니다. 민수의 제주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떨까? 바다가 보이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아무 걱정 없이. 근데 그건 제 상상이에요. 민수의 현실이 아닌. 민수의 아침은 아마 이렇겠죠. 직원 문자 확인하고 납품 일정 체크하고 은행 대출 이자 걱정하면서 커피를 마시겠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남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남의 환상입니다. 남의 행복은 쇼윈도 속 마네킹이다. 겉만 있고 속은 비어있다. 퀴즈 타임. 큐. 쇼펜하우어가 말한 비교의 착각이란? 1. 남을 과소평가하는 것. 2. 남의 겉면과 나의 내면을 비교하는 것. 3. 나이에 맞지 않게 사는 것. 4. 돈으로 행복을 사려는 것. 정답. 2. 남의 겉면과 나의 내면을 비교하는 것. 대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흔한 불행의 원인입니다. 6단계 대시 변화의 절정. 책을 1시간 넘게 읽었음.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남은 기준이 아니다. 그저 배경일 뿐이.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남은 기준이 아니다. 그저 배경일 뿐이다. 민수는 내 삶의 배경이었던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민수를 주인공 자리에 올려놓고 나는 스스로 엑스트라가 됐던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엑스트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딘가 쿵 하고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뭔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민수 SNS 팔로우를 끊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누구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도서관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노랗게, 아주 노랗게 물들어 있다고. 언제 이렇게 가을이 왔지? 저는 그 나무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65년을 살았다. 그 65년이 전부 내 것이다. 민수의 32년이 부러우면 뭐하나. 그건 민수 거지, 내 거 아닌데. 7단계 대실 기원.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났습니다. 6시 반. 예전처럼 운동화를 신었어요. 뒷산으로 올라갔어. 오랜만에 걷는 오르막이 약간 힘들었어요. 몇 발을 안 갔더니 다리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마주친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안 보이시더니 오늘은 나오셨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정상에서 동네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보이고 도서관이 보이고 재래시장이 보이고 아내가 자주 가는 꽃집이 생각했어요. 이게 내 삶이다. 이 뷰가 내 뷰다. 민수의 제주도 바다 뷰가 아니라 이 뷰가 내 뷰. 이상하게 그게 충분하게 느껴졌어요.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눈을 여는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오늘 된장국 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아, 있지요. 지금 끓여드릴게요. 그 된장국 한 그릇이 그날 유독 맛있었습니다. 퀴즈 타임. 큐.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삶의 기준이란? 1. 사회적 지위. 2. 재산과 건강. 3. 나 자신의 상과 내면. 4. 가족의 행복. 정답. 3. 나 자신의 상과 내면 대시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이 유일한 삶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8단계 대시 변화된 모습.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뒷산을 다닙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도서관도 다시 다녀요.
쇼펜하우어 말고 다른 책들도 읽고 아내한테 짜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어제는 아내랑 같이 시장에 나가서 호떡을 사 먹었어요. 500원짜리 호떡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맛있던지 아들 전화도 반갑게 받게 됐어요.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좋아 보여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목소리가 좋아 보인다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들도 느낀 모양이에요.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뻐하시더군요. 그리고 어제 동창 모임에 다시 나갔어요. 민수도 왔더라고요. 이번엔 달랐어요. 민수를 보는 제 눈이 부러움이 아니라 그냥 잘 지내네. 좋다. 그 정도. 민수가 또 제주도 얘기를 꺼내는데 그냥 웃으면서 들었어요. 거기 경치 좋겠다. 한번 놀러 가야겠. 헤어지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정수야, 너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비교를 안 하거든. 민수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알았으니까 비교를 멈춘 날부터 내 삶이 비로소 내 것이 되었습니다. 맺은 글 대시 당신의 삶이 기준입니다. 자, 박정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할 테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남이 가진 것에서 불행을 찾는다. 우리는 200년 동안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해왔어요. 왜냐하면 비교는 본능이거든요. 의지만으로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비교하지 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준을 바꿔라고 했습니다. 남에서 나로.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 모든 게 비교를 부추기거든요. TV를 켜면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 스마트폰을 열면 누군가의 여행 사진, 친척 모임에 가면 자녀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비교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자만이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쁜지, 내가 무엇을 먹을 때 행복한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남의 삶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기준이 이미 있으니까요. 박정수 씨가 그랬어요. 된장국, 뒷산, 도서관의 빗소리. 그게 그분의 기준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짜였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내가 먹은 밥이 맛있었는가? 오늘 걸은 길에 바람이 시원했는가? 오늘 가족 목소리를 들었는가? 오늘 뭔가 작은 것에 웃었는가?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것들이 기준입니다. 민수의 제주도 집이 아니에요.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남긴 예언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이 시작된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스마트폰에서 남의 삶을 구경하는 시간을 5분 줄이고 대신 지금 옆에 있는 것을 5분 더 보세요. 창밖 하늘, 아내 얼굴, 집 마당의 화분, 오늘 들어온 그리고 혼자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교는 사라집니다. 그 답이 선명해질수록 삶은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을 해오셨습니다. 가족을 부양하셨고 자녀를 키우셨고 삶을 지켜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전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여러분의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마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퀴즈 타임. 큐. 쇼펜하우어가 불행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제시한 핵심은 1. 더 열심히 노력하기. 2. 비교 대상을 바꾸기. 3. 비교의 기준을 나로 돌리기. 4. 인간관계를 줄이기. 정답, 3. 비교의 기준을 나로 돌리기 대시 외부 기준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삶의 척도로 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